보지 마세요. 이분을 통해서 시사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돈을 빠르게 버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보상의 신으로 등극하신 블루다이아몬드 조윤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조윤호입니다. 네, 당황했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크릿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휴먼 네트죠. 휴먼 네트워크죠. 사람과 사람과를 연결하고 그 속에서 마케팅, 없던 시장을 새롭게 시장화해내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17년도부터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모바일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이러한 SNS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 초연결 시대에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고 그 플랫폼들의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많이 집중하면서 그 플랫폼을 도구화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더라. 그리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더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질서들이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질서들로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이 시대를 또 뉴 노멀 시대라고 하더라. 자, 오늘도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마켓 4.0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업의 혁명을 요즘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업이 바뀌고 혁명적으로 바뀌면 결국에 시장의 형태도 바뀌고 유통도 바뀌고 소비의 형태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마켓 4.0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이 내용들을 보면 함께 체험하고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며 공동체로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그 인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초연결 시대에서 연결성이 강화된과 동시에 뭐가 강화됐느냐? 투명성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광고의 주체들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어떤 매스미디어, 이런 매스미디어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정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소비자들은 수용의 어떤 역할들을 담당을 했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주류가 형성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연결 시대이고 수많은 SNS,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일방으로 그렇게 어떤 흐름들을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고객은 이전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향해 나아가고 있고, 시장은 이전의 어떤 배타적인 형태에서 포용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고객의 구매 과정이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옛날에는 어떤 힘들이 누구에게 있었냐? 소득 수준이 높은, 그리고 구매력이 높은 자본가, 연장자, 남성, 그리고 시민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여성, 그리고 네티즌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친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구매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자, 기존에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요, 어떤 브랜드나 제품을 알게 되어서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태도를 정하게 되고 구매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들면 재구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단계에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브랜드나 제품을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호감을 가집니다. 이 호감 단계에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이나 그리고 어떤 SNS,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단계 중에 옹호의 단계가 생겼다는 거죠. 즉 뭐냐, 단순히 일회성 구매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매한 구매자 자체가 충성 고객, 팬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드보케이트, 지지자, 옹호자가 되고 엠버서더,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도 글로벌 엠버서더시죠. 그런데 우리 그 10대의 핵심 가치에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스스로 제품을 생활화하여 제품의 홍보대사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구매의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엠버서더, 제품의 홍보대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옴니 채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24시간 오픈타임과 클로징타임이 없는 24시간 소비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서 어떠한 채널에 머물든 간에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채널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기에 주체는 누구냐면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가 어떠한 제한 없이, 시간의 제한도 없이, 끊김이 없이 어느 채널이든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쇼루밍족이라는 이야기들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매장에 가서 실물의 제품을 보고 결국에 구매는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거친 다음에 웹에서 구매를 하는 것들을 쇼루밍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웹루밍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의 검색과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단계 어떤 확인을 하고 결국에 구매는 또 어디에서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에 가서 실물을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끊기지 않는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강화하고 판매를 정대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요, 이 브랜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크릿도 챕터 2를 통해서 지금 브랜드로서의 시크릿으로 성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브랜드에서 가장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텔링에 집중을 하고 있고 디바이스의 보다 질 좋은, 보다 기술력이 있는 디바이스의 개발보다는 지금 현재 애플의 충성 고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애플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해내는가, 그리고 그 경험들, 그것이 서비스, 그 서비스들이 결국에 매출로 이어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뒤에도 신규 고객들을 찾아만 다니는 회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기업의 틀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의 브랜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 개인의 브랜드의 힘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셜셀링이라는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크릿에서도 조민호 대표이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앞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도 지금처럼 누군가를 커피숍이나 어디에서 만나서 이 얼굴을 맞대고 전달을 하는 시대에서 앞으로는 서로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행되는 비대면 플랫폼의 어떤 마케팅 기법 자체가 앞으로 많이 이렇게 성행할 것이다. 시크릿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셜 셀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 지금 현재 수많은 SNS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또는 개인이 만드는 어떤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브랜드로서 고객층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제품의 브랜드의 가치를 전하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출로 이어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우리들이 지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자의 브랜드, 각자의 색깔에 맞는 생활 속의 경험, 그리고 가치, 스토리 등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양한 루트로 이것을 이제 펼쳐 나가고요. 그 속에서 신뢰, 공감, 소통 등을 통해서 매니아들을 형성해 나간다. 팔로워들을 형성해 나간다. 그것이 결국에 네트워크의 영향력, 네트워크 이펙트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그리고 쿠팡에서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인들의 어떤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제품에 링크를 걸고 그 제품들이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급되는, 커미션이 지급되는 형태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쿠팡 같은 경우는요, 추천인 제도가 있어서 추천인을 하게 되면 1%를 30일 동안 더 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개인의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시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뭐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enjoy, experience, engage. 즐기고 경험하고 참여한다는 거죠. 자, 보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compens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지금 이미 많이 있는 리워드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크릿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꿉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꿈꿔요. 그리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있대요. 유통기한이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게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열정에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나의 열정만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롱런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크릿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만의 전략이 나와야 되죠. 시크릿에서는 이 전략들을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2019년 7월 30일부터 바뀌어진 보상 플랜이 왜 바뀌어지게 되었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도 계속 지속될 것이며 또 사업의 성공의 확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크릿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크게 4가지의 보상 플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급 형태의 팀 커미션, 그리고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그리고 평생 한 번 지급되는 승급 보너스, 그리고 4주에 한 번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직급 유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금 바뀌어진 보상 플랜에서는 2가지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렉트 보너스이고, 두 번째는 새롭게 보강된 우대 고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크릿은 바이너리 형태를 지금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너리는 나로부터 좌우 한 명으로 시작되어서 그룹이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21세기 최신 마케팅 방식이며 빠른 사업의 확장으로 초기 수입에 유리합니다. 두 줄로 되기 때문에 매출 공유가 극대화되고 대수의 제한이 없으며 돈으로 매칭되지 않은, 수당으로 매칭되지 않은 점수는 무한 이월, 무한 누적이 됩니다. 팀워크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대세죠. 그 중에서 시크릿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원코드 시스템으로서 타국가의 매출이 100%가 공유됩니다. 오늘 마이크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와우 프리미엄 팩이라는 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제가 왜 와우 프리미엄 팩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유리한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프리미엄 팩을 구매를 하면 두 가지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900CV라는 것과 1000BB라는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CV는 우리가 커미션을 받기 위한 커미션 점수 산정에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V는 선급과 관련된 점수로서 비즈니스 볼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 양쪽에 의해서 매주 매출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매출이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910이라는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커미션과 관련되어서 계산을 할 때에는 최소 단위를 450CB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대실적 2, 소실적 1의 비율로 매칭한 뒤에 소실적 CV의 15%를 팀 커미션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요. 만약에 22,000과 9,250점일 때 소실적 점수를 450점으로 자르게 되면 제일 큰 점수가 9,000점이 되고 대실적에는 2대1 비율이니까 18,000점이 됩니다. 그래서 9,000점에 대한 15%인 1,350불을 팀 커미션으로 지급하게 되고 남은 점수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 주로 무한 2월 누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수의 여기 매출에는 대수의 제한이 없고 무한 공유이며 글로벌 원코드 시스템으로서 타국가 매출이 100% 공유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선점하신 분 사장님들한테 이제 이 커미션이 집중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출 공유, 대수의 제한이 없고 매출 공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급점이라고 하고요. 브론즈 이상일 때는 일주일에 2만 불 이상을 팀 커미션으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인데 이 보너스는 내 파트너가 잘 되면, 내 파트너가 성공하면 곧 나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브론즈 직급 이상 달성 시부터 발생이 됩니다. 추천 개본회의에 브론즈 이상 직급자 1세대에서 4세대 총 30명에 대해서 받아가시는 팀 커미션 금액의 10% 또는 20%를 보너스로 지급하는데요. 나의 유지 직급이 브론즈 로얄일 때는 1세대의 20%, 실버 골드일 때는 2세대의 10%까지, 플래티넘 루비일 때는 3세대의 10%까지, 다이아몬드 이상일 때는 4세대의 10%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는 흔히 1대, 2대, 3대, 4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세대라고 2세대라고 표현을 하는가? 나의 1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브론즈가 아니고 팀 커미션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을 통과해서 하선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 팀 커미션을 받아가시는 분들을 첫 번째 1세대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의 제약 없이 직급자로만 채워지는 압축 롤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로 또 소득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승급 보너스입니다. 이 승급 보너스는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보너스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너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방에 목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11단계의 직급 체계가 있는데 이 11단계의 직급을 다 성취했을 때는 달러로 약 152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0억 2천만 원이 넘는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요.
이 승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직급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LV 점수인데요. 이 LV 점수라는 거는 내가 신규 가입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코드로 구매한 제품들의 볼륨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보상 플랜에서는 이 점수 자체가 1000점이 되었을 때부터 직급 성취가 가능한 것이고 1000점이 넘어야 이제 승급을 할 수 있는 승급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바뀐 보상 플랜에서는 본인의 LV뿐만 아니라 본인의 LV 더하기 본인이 다이렉트 추천한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 개보상의 에이전트의 LV 합이 5000점 이상이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는 본인이 최초 로얄 에이전트가 달성이 되었을 때부터 4주 단위의 사이클로 유지하고 있는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월급 형태의 직급 유지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급 달성을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현재 주와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의 BV의 합, 누적 BB에 의해 가지고 그림과 같이 이제 직급 성취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 점수가 된다고 해서 직급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추천 계보상의 하이에원 유급 직급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직급보다 2단계 낮은 그런 직급자가 나와야만 직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뀌어진 보상 플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렉트 보너스인데요. 이 다이렉트 보너스를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이번에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마케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가장 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프랜차이즈 가장 뜨는 거 통닭 이야기 하시네요. 버거 뭐 예를 들어서 쇠 무슨 버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크티로 요즘 뜨는 몇 가지였죠? 흑으로 시작되는 그런 체인점도 있습니다. 흑, 당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은 A가 1호점을 개설을 하고 그 뒤에 2호점, 3호점, 4호점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매출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죠. 모든 매장들은 회사와 1대1의 관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버거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하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면요. 그래서 2호점, 3호점들이 먼저 선점한 1호점 하선으로 이렇게 바이너리 형식으로 만약에 펼쳐진다면 대박이겠죠? 네. 자, 다이렉트 보너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먼저 선점한 A라는 가맹점주가 야, 이 사업 대박이다. 이 제품 대박이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똑같은 가맹점을 하도록 광고와 홍보 작업을 한 뒤 B, C, H, I, L이라는 가맹점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면 보통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의 가맹비와 초도 상품비를 회사에다 지급을 하게 되고 그것은 매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매출에 대해서 A, 네가 소개했으니 회사에서 이 가맹점들의 매출에 대해서 5%를 지급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달 일어나는 각 가맹점들의 매출 중에서 내가 직접 한 가맹점의 매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평생 그 가맹점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5%를 지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똑같은 형태의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즉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조건 없는 적극적인 보너스이고요. 본인을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인으로 지정한 에이전트 그리고 우대 고객의 구매 금액 매출에 대해서 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격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토신만 유지하고 있다면 액티브 에이전트 이상이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점수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주죠. 그런데 우리는 BV나 CV 등의 점수가 아니라 바로 구매 금액에 대해서 5%를 지급하는 게 또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규 가입을 할 때는 우리는 내리 추천을 좀 하시는 많이 하죠. 그래서 후원인과 추천인을 적는 난도 있지만 새로 이제 바뀐 이런 신청서에는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이라는 거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거는 본인으로 해야 되겠죠. 앞을 생각하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매출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률을 3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라는 것 내에서의 전체 5%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요. 만약 회사 매출이 2천억일 때 전체 후원수당은 약 700억, 그리고 다이렉트 보너스는 약 100억이니까 7분의 1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다이렉트 보너스는요, 물론 내가 다이렉트 추천을 해서 에이전트나 우대 고객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실 수 있지만 이런 분만 꼭 성공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좌우에 다이렉트 추천을 했다. 그래서 매출의 5%를 공유받는데 새로운 한 분을 내가 다이렉트 추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못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바이너리 조직도 안에 하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 선순환을 일으켜서 BV나 CV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오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결국에 팀 커미션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조 합산 볼륨도 많아지기 때문에 선급 보너스도,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 자체도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래서 바이너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팀 비즈니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대 고객 프로그램, 새롭게 바뀐 우대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대 고객이라 하면 사업 및 후원 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시크릿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재판매나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들을 만들어내는 후원 활동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대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구매 금액, 매출에 대해서 5%를 바로 다이렉트 보너스로 지급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우대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도 BV와 CV가 존재하겠죠. 이 BV와 CV의 총합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실적으로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업라인에게도 BV, CV 점수가 100% 공유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대 고객을 하시면서 쌓였던 점수, 최초 가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점수를 나중에 에이전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LV로 인증이 100% 된다라는 것. 단, 이것은 내가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인 하선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이 오토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들을 좀 못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는 우대 고객을 하지 않고 오토십을 굳이 해야 되는가? 도대체 소비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냐? 자, 우대 고객을 오토십을 하게 되면요, 지금 4회차부터 12회차까지 내가 40BB를 설정해 놓으면 몇 프로? 5%, 60BB를 설정해 놓으면 7%의 추가 할인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3회차, 6회차, 9회차, 12회차에는 뭐요? 사은품이 또 증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고 제가 요즘 구독경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12만 5천 원씩만 잡아도 10만 명이면 125억 4주 동안에 1년이면 1625억이라는 안정적인 고정 매출이 확보가 되는 것이며, 자, 매출에 대해서 다이렉트 추천인이 없는 매출은 없습니다. 바뀐 보상 플랜에 의하면 결국에 이 안정적인 1625억에 대한 5%를 누구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벌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료 회원 가입이 분명히 되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우대 고객으로만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백화점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혜택을 보면서 제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당신은 정기 구독을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한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오토십 혜택이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아까 전에 색 버거 그림 생각하시면서 다이렉트 보너스 5%라는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팀 커미션에서도 액티브 에이전트만 유지했을 때 5%, 그리고 브론즈가 아닐 때 최대 10%까지의 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225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느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선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브론즈를 달성했을 때부터는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최초 로얄이 되었을 때부터는 직급 유지 보너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굳이 40BB씩 25달 그리고 10만원씩 잡으면 250만원을 들여서 내가 이런 혜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225만원에 구매를 하면서 가입하고 시작하는 첫 달부터 내가 이런 혜택을 다 볼 것인가를 그네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한다면 지금보다 쉽게, 그리고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이 시크릿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크릿 사업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앞에서 바이너리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요, 나 혼자만 열정이 넘친다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팀 단위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결국에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체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 갖추어진 체력과 팀워크를 통해서 집중하고 어떤 4주간의 기간 동안에 한 마음 한 힘으로 모아낼 때에 우리가 성급도 되며 또 폭발적인 팀의 성장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사업은 한 마리의 말이 아닌 여러 마리의 말이 동시에 끄는 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맥도날드를 지금과 같은 전 세계에 35,000개가 넘는 매장을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켜낸 레이 크룩이라는 CEO가 그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돈도 많은 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밀고 나가라. 세상에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런 값 못하는 천재 수두룩하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의 나고자로 가득하다. 전능의 힘을 가진 것은 오직 끈기와 투지뿐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식, 그리고 전략,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와 투지, 바로 건성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인생을 바꾸는 주체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여러분 성공, 여러분 인생 역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인생을 역전시켜내시고 노후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